네, 우리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역 소식을 마카다 전해드리는 뉴스민 김보현 기자입니다. 네, 우리 보현 씨 참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벌써 2월이 됐습니다. 2월 첫 번째 소식으로 어떤 거 좀 준비하셨어요? 볼까요? 네,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게 있죠. 바로 보험입니다.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걸 내가 가입했었나 하실 보험 소식입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큰일인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보험이라는 게 당사자가 약정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사인을 직접 해야지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는데요. 바로 대구 시민이라면 무조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시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15종에서 17종으로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대구 시민 안전보험은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고요. 이 보험이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 내용은 매년 갱신됩니다. 네, 보험 사기가 아니라 대구 시민 안전보험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금 이게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이게 누가 어떻게 내는 거예요? 네, 이 보험료는 대구시가 내고 있고요.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네. 이 시민안전보험제도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험입니다. 원래는 15종이었다가 이제는 17종으로 이제 보장 항목이 늘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망, 휴유장애도 포함이 되고요. 항공기나 철도,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장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대중교통처럼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보장이 되니까 굉장히 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다른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항목이 있을까요?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요. 강도로 의해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스쿨존, 실버존 구간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항목으로는 종류에 상관없이 개에 물렸을 경우 응급실 및 내원 치료 금액 5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70명이 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또 수질오염 같은 환경오염 사고도 사회재난 상해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된 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장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대구 시민들이 사망을 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제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대구 지역 외로 거주지가 바뀌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해에만 대구 시민 안전보험으로 대구 시민 136명이 약 6억 8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보장 항목에 포함된 피해를 입게 되시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험금 청구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나 그리고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카다 뉴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여러 색깔로 경북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선거구 획정안인 것 같은데 그 소식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네. 아직 확정된 선거구는 아니고요. 최근 여야가 선거구를 합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보낸 잠정 합의안입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8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군위가 대구로 편입하면서 선거구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지금 잠정안을 보면은 어떤 변화되는 점이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변경 대상 선거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이고요. 네. 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하나의 선거구죠. 또 안동 예천 선거구가 있고요.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이 하나의 선거구였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됐죠. 네.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울진을 넣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 실제 여야가 합의를 본 선거구를 살펴보시면 네. 안동이 단독 선거구로 나오고 네. 기존의 안동과 함께였던 예천 지역이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로 묶은 잠정안이 나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은 후보자들도 혼란스럽겠지만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안동과 예천을 분리하는 선거구 획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이 안동과 예천은 경북 도청이 있는 지역인 만큼 생활권이나 정치 행정적으로 밀접한 지역이어서요. 이 선거구가 나뉘는 게 지역 발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이 안동 예천 선거구에는 6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두 지역이 나뉘게 되면 이 예비 후보들도 안동으로 출마를 할지 예천으로 출마를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지도만 보더라도요. 사실 예천이랑 영덕의 거리가 꽤나 돼 보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차라리 지리적으로 좀 밀접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시키면 안 되나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예. 그렇죠. 이 지리적으로 밀접한 지역끼리 선거구를 묶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문제는 이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 하한선입니다. 아. 이 전국 선거 인구 하한선이요. 13만 9천 명이고 상한선이 27만 8천 명입니다. 이 선거구에 해당하는 인구가 미만일 경우에는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현재 경북의 인구를 합쳤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의석수는 13석입니다. 네. 지역별로 인구수를 잘 맞춰야만 이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구 하한선에 맞추려다 보니까 생활 문화권까지는 고려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번에 잠정안을 보면은요.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예천 지역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왜 네. 예천만 이렇게 따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네, 이미 예비 후보들이 각 선거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구 조정을 했을 때 파장이 가장 적은 쪽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울진의 선거구가 이동을 하게 되면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와 의성, 청도, 청송, 영덕, 울진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네. 이 안동은 단독 선거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예천만 이동할 경우가 변화가 가장 적다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획정이 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옥상에 오. 여성분인 것 같은데 여성 두 분이 지금 올라가 계시고 네, 좀 네.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사진을 보시는 곳은 이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 하이테크라는 공장입니다. 예. 이곳에서 두 여성 노동자가 지난 1월 8일부터 약 한 달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노동자가 공장 옥상에 올라갈 정도면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노동자들이 올라가게 됐을지 궁금해요. 네, 이 말씀드린 공장이 일본의 니토 덴코라는 그룹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네. 이 시작이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공장에 큰 불이 나면서 회사가 화재보험금 1,300억 원을 받은 뒤에 한 달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예. 이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190여 명에게는 문자로 폐업 통보가 갔고요. 이 중에 11명의 노동자는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매년 수백억 원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인 만큼 거기에 기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지금 고공 농성을 벌인 지 26일째가 됐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려운 거는 뭐든지 다 어렵습니다. 우선은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거,
화장실 사용하는 거, 아직까지 씻지도 못하고 있는 거 다 불편하고 하지만 저희 밑에 있는 동지들께서 저희 위에 있는 동지들 불편하지 않는지 걱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일자리와 생활과 인생에 걸려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불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우리 불났으니까 그냥 뭐 이제 생각해보니까 뭐 이제 여기 사업성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이유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한테는 이게 정말 10년 넘게 다니면서 많은 애착이 있는 회사였는데 물량은 위로 올려가면서 사람은 그냥 두고 내버려 두고 나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1년 넘게 솔직히 투자행을 할 줄 몰랐는데 노동자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용승계를 쟁취할 때까지 여기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꼭 고용승계 쟁취해서 이곳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사실 애착을 가지고 일하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렇게 옥상에서 생활하시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런데 한국 옵티컬 측에서는 일단은 사고 보험금도 받았고 또 영업이익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결론을 지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본에 본사를 둔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보니까요. 이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면서 굳이 재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문제는 이 기업이 2003년에 구미공단에 입주를 했는데 당시 외국 기업 우대로 50년 토지 무상임대 조건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네. 15년 동안 매출만 7조 7천억 원,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돈만 6조 3천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낸 세금은 여러 면세 혜택으로 14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갑자기 폐업을 결정하고 또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기업 측에서는 일본 본사의 결정이라며 폐업을 결정했고 네. 또 현재는 공장을 철거 공사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장을 철거한다고요? 지금 저렇게 두 분이 올라가 계신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철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매일 오전에 이 기업 측에서 공장을 철거하겠다며 지게차와 각종 설비를 가지고 현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업 측에서 철거 공사 방해로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걸었고 따라서 철거 방해 1회당 노조와 노동자들이 약 950만 원씩 회사에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는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약 4억 원의 가압류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온갖 혜택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이렇게 문을 닫는 폐업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먹튀가 아니면 뭐가 먹튀겠습니까? 결국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인데 고용 승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다른 지역에 공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에서 진행하던 사업을요, 같은 일본 기업인 니토그룹이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국 니토 옵티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이 경기도 평택의 공장이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법인이 다르다며 이 협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마음이 자꾸 쓰이는데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기업에서 이미 본사가 결정을 했다. 우린 절차대로 했으니 한국 법대로 하라.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공장 철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노조 사무실도 이번 설이 지나는 대로 좀 강제 철거될 가능성이 높고요. 관할 지자체인 구미시에서는 우린 누구 편도 들지 못한다. 이 절차를 무작정 중단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이렇게 혜택을 누리다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상황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온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보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역시 노래 한 곡 들어야 되죠. 어떤 네. 곡 선곡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한영의 누구 없소 선곡해 왔습니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소.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 옥상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찬 지역 이슈 전해주신 김보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더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물론 내 가족과 친척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한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은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 보태면서 저희는 김보영 기자님이 선곡하신 함령의 누구 없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질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한배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 없소